전 재산 12억, 가족의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63세에 벌어진 기적 같은 반전. 여러분은 혹시 통장 잔고가 1,000원도 남지 않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직원 12명을 거느리던 사장이었습니다. 아파트 2채에 외제차, 연 매출 30억.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아내 명의의 집까지 넘어갔고 아들은 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어느 날 저는 은행 계단에 앉아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를 찾아온 단 한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늘은 58세에 바닥까지 추락했던 한 남자가 63세에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취한 남자.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30대 후반까지는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월급쟁이였지만 늘 가슴속에 불씨 하나가 있었죠.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드디어 45살이 되던 해 결국 회사를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한창 들어갈 때였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15년을 버텼고 거래처도 많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2년은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시장으로 나가고 낮에는 거래처를 돌고 그리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업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이 오르고 거래처가 늘고 직원도 하나 둘 생겼습니다. 그렇게 50대 초반이 되자 제 회사는 업계에서 꽤 알려진 업체가 되었습니다. 연 매출 30억의 직원도 12명이 되었고 은행에서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성공이 무섭다는 말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사람이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점점 술자리도 많아졌습니다.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사람은 배짱이 있어야 해요. 그 말들이 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실력이 아니라 운까지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날, 어느 날 대기업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성공만 하면 회사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금이었습니다. 공장 증설과 설비 확장, 직원 충원에 최소 8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직원들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미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도 담보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의 아파트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8개월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기업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순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투자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전화와 독촉 문자, 연체 통보. 그리고 매달 직원 월급날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사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의 직원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에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집도 넘어갔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47만 원이고 빚은 수억 원에 58세의 나이. 그렇게 저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등을 돌리다 사업이 망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매일 전화하던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땐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리하셨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서로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들과의 관계도 잃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주머니에는 몇천 원뿐. 그때 처음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8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아내는 제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건 사업이지. 인생은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업이 망한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고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인생의 패배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래도 경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식품업계에서 쌓은 경험, 거래처를 보는 눈, 상품을 고르는 능력, 사람을 상대하는 노하우.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58세의 나이에 구직 사이트를 뒤졌고 수십 군데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그 말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반전이 됩니다. 63세에 찾아온 기적. 전화한 사람은 예전에 거래하던 작은 반찬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시장을 돌고 재고를 정리하고 상품 구성을 바꿨습니다. 3개월 뒤 그 가게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른 가게들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대 젊은 사업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는 온라인 판매 전문가였고 저는 상품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고른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은 수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63세. 저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빚을 내지도 않았고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렇게 회사는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성공보다 더 기쁜 일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 식사 한번 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원망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사업 실패보다 더 아팠던 상처가 그제야 봉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살린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준 아내, 다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퇴직 후 막막하십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저는 58세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63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사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다음 장이 시작되기 전 잠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생각보다 훨씬 감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